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예민수입니다. 주가가 좀 오르는가 싶더니만 또 어제는 되밀렸죠. 대량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바로 한 번에 돌리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우디와 미국 간의 갈등, 또 언론인에 대한 비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유가가 오르지 않을까 어제 장중에 상당히 우려가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증폭되면서 커지진 않아서 일부 좀 다행이고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뉴스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조정받았죠. 다우가 0.3%가량 밀렸고요. 기술주들이 좀 더 타격을 받았습니다. 0.88% 하락한 상태여서 미국 증시도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는 얘기와 함께 특별히 이제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들을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그 내용과 함께 시장 영향들을 좀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화요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시작합니다. 먼저 장영혁 팀장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반등이 반갑긴 하나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지없이 월요일 어제장 밀렸고 어제는 이제 기관들이 또 매도의 중심에 섰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수급이 역시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일단 증시에 선배님들 많으실 테니까 저보다 주식 거래 훨씬 오래 하신 이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런 선배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이 역대급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지금 당장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과거에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우리가 빠지는 장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심하게 꼬여 있다, 유난히 약하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된 꼬여 있는 이유로 얘기하는 거 크게 나눠 보면은 금리하고 미중 무역 분쟁 얘기거든요. 근데 금리라는 거 가만 돌이켜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분명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레벨을 넘어서고 나면은 되돌아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금리고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마디목으로 볼 수 있는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50대 50이다 진짜 부과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주로 돌았다라고 한다면 요 며칠 사이에는 또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미 재무부에서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뉴스들이 좀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좀 억눌렀다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더 누를 이 구간보다는 사실 이 위쪽으로 보는 구간이 더 클 텐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강세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10이라는 기간 동안에 올라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10이라는 기간이 좀 길어진 거는 불가피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하락장, 목요일 백피 하락을 보면서 사실 많은 부분들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 전에 2300피대에서 놀 때는 올라가면 한 2500 찰래나?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오르면 한 2000, 급한 대로 2300이라도 빨리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기대치도 떨어진 거고 반등에 대해서 기대하는 강도가 떨어지면서 이 시점 자체도 상당히 좀 루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구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수급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요즘 장을 마치기 어려운 이유를
뭐 한눈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9거래일 만에 한 번 오르더니 어제 되밀었어요. 그것도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되밀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모멘텀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좀 쫓기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는 예. 네, 맞아요. 이 쫓기는 구간에서 담은 조그만한 붓이라도 살리려고 하니까 뭐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 빨리 발표되고 거기서 이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줄고 뭐 다음 페이지에서 먼저 보여드릴까요? 뭐 이 중간 선거 이전까지 얘기가 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뭐 좀 지나고 나면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값을 좀 올라가게 만들어 줄 거고 이탈리아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번 주 20일까지는 이제 제출이 되게 돼 있으니까 이거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에 2.4보다는 좀 내년안, 내후년안, 뭐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정을 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멘텀들이 사실 시장을 급반등으로 돌려놓는 모멘텀 전수로서는 사실 약하거든요. 이 약한 자리에 수급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3시거든요. 조금 해서 좀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말로 설명을 좀 드리죠. 한 페이지에 제가 다 예. 듣고 싶어서 일부러 넣은 건데요. 3시까지는 조용했어요. 이거 목요일 날 이 외국인 선물 이 모습이거든요. 3시까지는 장 박살나고 있는 와중에 3시까지는 조용했다가 여기가 제로선이니까 3시서부터 선물을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받아낸 금액이 8천억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죠. 내일은 금요일 시장 내일은 오늘 목요일 거 100피 빠지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내일은 아무래도 반등값이 좀 실리겠다. 금요일 날 문을 딱 열었습니다. 여기가 제로값이에요. 문 열고 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3시까지 쭉 받아요. 그러면은 이때 받은 금액이 3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일 이 막판 30분과 금요일 시장에서 한 3시까지 받아낸 선물 금액이 1조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기대감이 막 높아지죠. 금요일 날 우리 장중에 40피 이상 올랐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막판 30분 정도를 냅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물을 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은 대충 감을 잡죠. 분명히 오늘 밤에 미증시는 올라갔대. 금요일 날 미증시 올랐죠. 금요일 날 미증시 올라갈 거 보고 뭐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되지 않는다라는 뉴스 다 끌어다 쓴 선물까지 이 장중에 금요일 날 녹였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날 막판에는 던지면서 끝을 냈다라는 겁니다. 월요일 우리가 새롭게 녹일 호재가 없다라고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 여기가 제로 포인트니까 장 중반까지 밀어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려감이 높죠. 야, 이거 이 목요일 날 급락했을 때 받아냈던 거 다시 던질라는 갑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죠. 근데 어제 막판 들어서 막판에 또 땡겼군요. 예. 네. 그러면 산다 싶으면은 밑으로 던지고 밑으로 던져서 쫄았다 싶어서 팔면은 위로 잡아 당기고 지금 수급이 이게 하루 그림이에요. 목금 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차이로 이렇게 패턴을 반대로 바꿔주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방향성이 제대로 실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모멘텀 우리 시장에서 기다리는 모멘텀들이 약한 상황에서 수급이 뭐 완벽히 쥐고 흔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요즘 시장에서 기대값 떨어진 것만큼은 좀 인정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뭐 오늘 장중에 아마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텐데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대미무역 흑자가 뭐 2억 달러가 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지가 뭐 3% 이상 나오고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이 있고 요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중국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처럼 쉽지도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우려를 높였던 거는 뭐 조건에도 맞지 않는 조작 이슈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묶어서 다른 규정을 좀 다른 규정으로 또 네. 들이대서 환율 조작국 이슈를 만들어내고 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제재 사항들이 있거든요. 제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할 거고 그러면서 중국이 참다가 야 그냥 한판 붙자 아마 이렇게 가는
분위기로 사실 시장이 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우려가 지금 사실 50대 50보다는 좀 낮은 상태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어서 뭐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의 해소를 오늘 장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단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스파이칩 이슈가 얼마 전에 좀 굉장히 뜨거웠죠. 예. 사실 지금도 뜨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스파이칩 이슈가 딱 튀어나왔을까요? 근데 우리 이거 표면적인 이 이슈만 좀 보게 되면 뭐 메카시즘이니까 반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중국산 칩의 의존도가 미국의 중국산 칩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안에 스파이칩 우리가 중국한테 좀 중국 우리를 엿보고 있다, 빼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상상력을 높이면 야 그러면 중국산 칩에 대한 수요가 줄면 다음 칩에 대한 수요는 어디가 올라올까요?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가 올라올까요? 일단 뭐 대만 이런 쪽이 좀 우리나라 많지 않을까요? 올라오겠죠. 네. 네. 근데 지금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올 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것 같다라고 뭐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칼바람 부는 지금 반바지 입고 뛰어나가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칼바람 상태가 좀 돌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미 IT 기업들의 뭐 비용들이 좀 올라가겠다. 뭐 중국에 대해서 뭐 미국의 국가 안보가 걸린 이슈로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무역 전쟁 분위기 좀 격화되겠다. 요 정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다소 민감하게 움직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리는 뭐 워낙 제가 방송에서 금리 환율 얘기 많이 하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1말 2초 때 우리도 기억하는 하락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잊기 어려울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은 미증시 이렇게 움직였고요. 목요일까지 모습인데 미증시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도 이만큼 움직였고요. 지금 그 이상 움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찾아드리죠. 1말 2초 때 금리 때문에 빠졌을 때 그 이후에는 메꿨어요. 미증시도 메꿨어요. 근데 빠지고 난 이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금리 때문에 빠진 거 아니죠. 미중 무역 전쟁 얘기 나오면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은 설마 하다 기었고 지금 금리 때문에 이만큼 밀었다? 그건 아닙니다. 금리 오르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뭐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가 워낙 좀 빠르게 좀 우려감이 좀 높아졌었던 케이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거는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금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의 급락을 야기할 정도로 부담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우리 과거만큼 우리 이건 툭 까놓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금리가 예전만큼 높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 안 계실 거 아닙니까? 뭐 1년 뭐 정기 예금이 뭐 6% 7% 이 금리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분명히 금리 성장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 같은 고금리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과거 수준에서 실질 금리 이 피크 찍고 빠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모습들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실질 금리의 부담을 느끼는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시장을 뿜질르는 시점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워낙 뭐 신선도 떨어진 악재들이 다시 한번 재가공되면서 뭐 시장의 수급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고 그런 부분들이 뭐 손바닥 뒤집듯이 날마다 바뀌는 수급표를 보면서 그로기 상태에 빠진 상태지 기대값 자체 떨어진 거는 뭐 부득이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시장 그럼 여기 깨졌으니까 더 밑으로 봅니다. 라는 시각으로 읽기에는 더 큰 무리가 존재하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 연말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었다가 지금은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인데요. 기대값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고 회복이 돌아 나오는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상승론, 강세론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뭐 과거에 지수 움직인 것 뭐 좀 차트 길게 보면은 다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네. 우리가 뭐 1000피만 찍으면 빠지는 구간도 있었고요. 뭐 2000피가 꿈의 숫자였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 죽겠다 하면은 과거에 뭐 700피, 800피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죠. 예. 그래서 강세론을 접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미증시가 뚝뚝 분질러져 나가면서 시장에서 다음 뉴스,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뉴스도 부정적이고 그 다음 뉴스도 부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 겹겹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뉴스 나오는 거 없는 상태에서 미증시와의 괴리가 크게 벌어져 있었고 미증시가 크게 벌어진 괴리를 일부 줄이는 이 모습에 불과한 이 하락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강세론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시라는 게 그래요. 망하지 않는 우량한 종목을 들고 시간을 투여를 하면은 사실 기업이 마이너스를 내서 유보를 빼먹지 않는 이상 회사는 유보가 계속 늘거든요. 그럼 기업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PBR가 반영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봐도 시총 상위 기업들이 올라가는 유보값으로 이 회사 가치들이 커진다라고 하면 지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는 그림을 띠고 있는 건 맞죠. 약세론을 1부터 10까지 밀고 가면 1부터 10까지의 기간까지 밀고 가게 되면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을 수 있어요. 고장난 시계도 뭐 하루에 2바퀴 돌 때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구간 동안을 다 숏으로 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숏으로 미는 시장보다는 롱으로 미는 시장이 훨씬 더 승률 값이 높은 시장입니다. 우리 과거에 이 지수 추이 봐도 알 수 있는 이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싸니까 사세요. 요거는 저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애널리스트의 마지막 논리다. 싸니까 사세요. 이건 리포트도 안 먹힌다. 먹히는 리포트는 지금 싸지 않지만 그래도 사세요. 내년 실적 끌고 오면 싸집니다. 그 이후 실적을 끌고 오면 더 싸져요. 지금 싸 보이지 않지만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세요. 이 리포트가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다가 싼 시장입니다. 우리 한 번도 우리 시장의 꼬리표가 저평가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싼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싸니까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요. 싸니까 여기서 더 밑으로 볼 구간도 이만큼 밀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밑으로 볼 구간도 사실 안 보입니다. 라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뭐 보조 지표들 이제 섞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격 빠지고 나면은 사실 이 기계적인 바운드가 일반적으로 나오죠. 예, 우리 이거 뭐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조 지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계적인 레벨에 또 도달을 했고 RSI 값 뭐 방송에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승 강도라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 상대 강도 움직임이 이 과매도권으로 지금 아주 쏠려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때도 뭐 기억나는 그림 뭐 얼마 전 얘기니까 뭐 당연히 있으실 거고 그 이후에 뭐 사실 9월 증시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도 과도하게 쏠린 RSI 값 보고 있으면 기술적인 부분들 읽어낼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수급 움직임인데 사실 이때 방송할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1만 2초 때 뭐 2018 역대급 연초 효과가 온다라는 부분들로 참 재밌는 시장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1만 2초 때 한번 떨어지고 무역 분쟁 이 우려를 온몸으로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트레이딩의 반복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각도로 들어온다 이런 이슈는 지금 사실 기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세론의 이 톤다운은 뭐 불가피하게 뭐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그치는 거지 강세론 접고 약세론으로 갑니다라고 읽는 뒷북을 치지 않는 게 일단 최선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엇박자에 걸리면 고생스럽다는 거죠. 예. 답도 없죠. 그러게요.
올해 뭐 굉장한 장이 좀 굉장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해 상승분에서 한 단계 좀 레벨업된 수준을 볼 걸로 연초에 우리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 좋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년 장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북 문제라든지 뭐 경협주가 이렇게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만, 혹은 뭐 어떤 신약이 하나 개발돼서 바이오 쪽으로 간다든지, 뭐 지금 어쨌든 돌파구라고 하면 뭐 BTS 뭐 이 정도인데, 그러게요. 돌파구가 된다고 하면 어떤 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섹터든 뉴스든 뭐 수급이든 뭐. 그렇죠. 어떤 쪽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면은 네. 머리를 쥐어짜서 지금 좋은 쪽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 종목이 있고 시장이 있으면은 뭐가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논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시장이 일단 밑바탕이 돼야 이제 종목들을 이제 확산 쪽으로 쳐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시장은 뭐 안 좋아도 뭐 IMF 때도 오르는 종목은 있으니까요. 뭐 이쪽으로 매기가 쏠렸다, 뭐 미디어, 뭐 이런 쪽들 혼자 날아갔었던 쪽들, 요즘 그쪽들도 고민 깊어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먼저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당연히 시가총액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탄성 떨어진 거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탄성 떨어지면서 나온 결과값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탄성 언제쯤 나아질까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이 10월달, 그러니까 매월 첫째죠. 1, 4, 7, 10. 여기 고정거래가가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큰데, 지금 메모리 가격에서 고정거래가보다 스팟가가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이번 10월 말에 있을 고정거래가에서는 하향이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빠질 거라는 거죠. 고정거래 가격이. 이미 스팟가가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밀리는 강도를 아마 시장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대폭의 하향이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스팟가 약세를 예상을 하는 거고, 여전히 스팟가보다 좀 우위에 있는 고정거래가 레벨을 이제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스팟 하락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 뉴스를 좀 쳐다보고 나서 아마 시장이 뭐 최상단 반도체가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럼 이쪽이 잡아주고 나면 그 밑단으로 가 있는 쪽들,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뭐 영향권 하에 들어가 있는 대형주들도 있을 거고, 그런 순서대로 조금씩 확산돼서 관심이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장 전략 한마디 정리할까요, 팀장님? 네. 뭐 화이팅 하십시오라는 네. 얘기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예, 뭐 모멘텀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기대값 떨어진 거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2,700, 2,800을 단기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수급 이슈가 좀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장중에 이 수급 움직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 내에서 트레이딩 이 개념으로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